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전문투자 증시 아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증시 각도기 박상준입니다. 네. 이제 좀 기다리신 분들에 대한 화답이 조금씩 오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네.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9, 10, 11월 석 달을 당했기 때문에 또는 어떤 분들은 4월 달부터 당했기 때문에 굉장히 아직 그 회복하려면 좀 멀었죠. 네. 네, 근데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지수가 굉장히 아시아 증시는 별로 안 올랐는데 네. 아주 시원하게 올랐습니다. 네. 코스피는 이제 1% 올랐고요. 2,99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거의 네. 3,000을 회복을 했고요. 코스닥은 2% 상승을 했습니다. 네. 네, 오늘도 역시 올랐어요. 오르니까 개인 투자들이 매도를 많이 했는데요. 코스피에서 8천억 매도, 코스닥에서 500억 매도했고요.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4천억 매수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700억 매수했고요. 네. 기관은 코스피에서 4천억 넘게 매수했고 코스닥에서는 그냥 별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그 손실로 마음 상하신 분들하고 몇 분 통화를 해봤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됐는데 과연 일반 투자자가 그 전문 투자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을 기준점으로 해서 보시는 게 일단은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슈퍼맨이면 좋겠죠. 떨을 때 하나도 안 떨어져. 시장이 뭐 10% 빠지든 20% 빠지든 계속 올라. 그래서 연간 한 50% 이상씩 수익을 내줘. 그럼 너무 좋겠네요. 따봉이죠. 따봉이지만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전문 투자자 중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혼자 하시는 분들 중에 있을 겁니다. 뭐 트레이딩 대회에서도 우승하시고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좀 있을 것인데 그분들조차도 아마 기간 투자를 시작하게 되면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개인 투자하고 또 그 기관 투자를 같이 넘어갔을 때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 대비로 어떻게 하느냐를 잘 구분하셔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손실이라면 기분이 너무 나쁜데 그러면 손실 난 것 때문에 무조건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도 이성적이고 냉정하게 보셔서 예를 들어 시장 30% 빠졌는데 한 10% 빠졌어.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굉장히 잘한 거죠. 맞습니다. 그냥 잘한 게 아니고 굉장히 잘한 거죠. 근데 만약에 시장이 50% 올랐는데 30% 올랐어. 잘한 겁니까? 그럼 좀 못한 거죠. 좀 많이 못한 거죠. 예. 네,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장기 시계열로 계속 꾸준히 좋은 실적을 올렸는지 그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투자자를 잘 선별하시고 판단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그거는 꼭 전문 투자자를 평가하는 기준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 분들도 자기 수익률을 냉정하게 평가할 때 마찬가지의 동일한 기준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은 지적이죠? 네. 네. 예, 그래서 뭐 한 번쯤 이제 올해 수익률에 대한 점검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의약품 섹터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네. 셀트리온이 치료제가 이제 유럽에서 정식 품목 허가가 났죠. 지난주부터 계속 힌트는 왔었는데요. 유럽 의약품청에서 승인 권고 네. 의견을 계속 냈죠. 근데 이제 하루 만에 정식 품목 허가까지 간 거는 조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셀트리온이 오늘 9% 상승을 하면서 의약품 섹터가 4.3% 상승했습니다. 네, 아주 그냥 혼자 캐리를 다 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바이오 다 끌어올렸는데요. 그래서 의료 정밀 섹터가 두 번째로 많이 올랐고요. 증권 업종이 세 번째로 많이 오른 업종입니다. 네. 여기서도 근데 셀트리온 같은 역할을 했던 게 메리츠 증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혼자 12% 오르면서 증권 업종을 전부 다 캐리를 했습니다. 네, 네. 역시 금융 업종에는 뭐니 해도 이 주주 환원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금융 업종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 호재 같은데요. 1,400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결정을 했다라고 네. 공시를 했습니다. 네. 지난주 장 마감 후에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공시를 했고요. 계약 기간은 내년 11월까지 자사주 취득을 천천히 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이걸 태워버리는 것까지 진행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상당히 좋죠. 이 주주 환원 정책, 주가를 어떻게 올리는지 알고 있네, 메리츠가. 그렇죠. 메리츠가 이 굉장히 주주 환원을 적극적으로 해온 계열사예요. 메리츠 금융지주도 올해 3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렇죠. 다른 증권이나 다른 금융업종 별로 안 올랐는데. 그렇죠. 네. 네, 금융지주가 3배가 오르는 거는 역시 밸류에이션 고평가는 오히려 오직 이 회사밖에 없어. 맞습니다. 네, 그냥 주주 환원을 잘했기 때문에 박수 한번 치죠. 이런 거. 네, 이거는 진짜 다른 회사도 좀 따라 하시라고요. 이렇게. 네, 그래야 될 게 너무 이건 명확히 답이 보여요. 그 미국 시장에서도 똑같은 은행업을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멀티플을 훨씬 높게 받는 이유는 주주환원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ROE가 왜 높아? 모수를 죽여놨으니까 ROE가 높은 거 아니에요? 지금 자본을 없애서 그래요. 우리는 돈을 벌면 자본이 늘어나잖아. 그러니까 ROE가 줄어들지. 그렇죠. 똑같은 돈을 벌어도 자본금이 느는데 돈을 벌어서 그러면 ROE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카카오 보셨잖아요. 얼마나 주식이 중요한지. 주식시장을 잘 이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잖아요. 자, 기존의 기업들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전기전자 업종도 1.6% 상승했는데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1% 4%씩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IT 업종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네. 특히 핸드셋 업종은 지난주에 삼성전자의 내년 스마트폰 출하량 네. 계획이 한 3억 3,400만 대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진짜 될까 모르겠다. 그러게요. 네. 네, 특히나 이제 폴더블 폰 같은 경우에는 올해 700만 대에서 내년 1,300만 대로 2배 가까이 증가를 한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폴더블 폰 주들이 일반 핸드셋보다 더 많이 올랐는데요. 이건 오늘도 가능할 것 같아. 주변에서 자꾸 접는 핸드폰 많이 쓰더라고. 네, 지인 중에 정말 많아지고 있어요. 네. 네. 특별히 요거. 요거 확실히 요거가 디자인이 중요해. 튤립. 아, 플립. 네. 맞나요? 맞습니다. 네. 네, 위아래로 접는 거. 아, 네, 인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세경 하이테크, KH바텍, 로체 시스템즈 이런 폴더블 폰 관련주들이 한 5% 6%대 상승을 했고요. 네. JMT도 오늘 크게 올랐었는데 8%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 실적을 아주 잘 발표를 했었는데 지난주에 금요일 날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네. 3분기 순이익이 66억 나왔는데 작년 1년치가 53억이었습니다. 1년치를 한 방에 넘기는 실적 발표했고요. 오늘 추가 상승했고 LG이노텍도 지난주에 그 메타버스 구현을 위한 XR 기기 여기에 최대 수혜주다라고 리포트가 나오면서 많이 올랐는데 오늘도 6% 상승했습니다. 사실 오늘 굉장히 바쁜 날이에요. 지금 실적 발표는 그냥 좀 미국처럼 실적 발표 좀 나눠서 해라. 웬만한 회사는 오늘 다 해. 네. 그러니까 그 분기 마지막 45일 기간. 그러니까 그 9월 달에 끝났으니까 다음 달 11월 15일이 마감이니까 지난 주말에 이제 오늘이 마감 날인 거예요. 네. 그래서 다들 오늘 하니까 힘들어 보기가. 그러게요. 네. 한 방에 너무 쏟아졌는데 특히나 쏟아니까. 근데 이번 실적 시즌에는 그나마 좀 빨리 발표하는 사람들 빨리 발표한 기업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평소보다는. 네. 예. 그래서 오늘 계속 까보셔야 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모든 실적을 한번 딱 까보셔야 돼. 좋은지 안 좋은지 꼭 그건 합시다. 네. 네. 그리고 하이닉스가 11만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뭐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외국인이 매수한 게 한 1,700억 되더라고요. 삼성전자는 한 700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네. 네, 계속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하나금투에서는 이제 디램 가격 변동성이 완화됐고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메타버스 관련 설비 투자가 늘어나면 서버 디램이 실적 견인을 할 것이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네. DBI텍도 대신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내년 연간 수주를 이미 다 확보했고 3분기 말 수주 잔고가 전분기 대비 30%나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판매 가격 상승 그리고 캐파 확장이 동시에 일어나서 P와 Q 동시에 늘어나고 있다. 네. 네,라고 그리고 언급하면서 오늘 또 반도체 부품 저기 밑에 단 밸류체인들이 엄청나게 좋았잖아요. 네, 소재 장비주 다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그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미국 간 상황하고도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좀 이따가 KBS ET에 나가서 생방송으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힘들더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한테 처음부터 또 설명을 해줘야 돼. 공영방송은 정말 생초보야, 진짜 완전 쌩쌩 초보라서 그걸 설명을 해줬어요. 사실 또 전화가 와요. 왜 그런지. 시스템 반도체는 이거고요. 메모리는 이거고요.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채널 보시면 수준이 엄청나게 높다는 걸 스스로 좀 인지하셨으면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네. 그런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은 또 곽도기님 말고는 또 없잖아요. 또 왜 이러십니까? 감사합니다. 이따가 네. 생방송 한 네. 5시 좀 넘어서 하나요? 네, 5시. 오늘 한국 시리즈 때문에 조금 빨리 한다면 5시 조금 넘어서 할 겁니다. 네. 예. 그리고 대원 미디어가 넷플릭스에서 12일에 공개한 컨텐츠인데요. 아머드 사우루스. 요거는 애기들이 보는 건가 봐요. 1위를 했다고 합니다. 키즈 부문에서. 네. 네, 그러면서 오늘 11%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넷플릭스 지옥이라는 작품도 이제 제이 콘텐츠리에서 제작을 하는데 이것도 한 목요일쯤 발표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기대감에 3.7%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사실 애들 게 더 파워풀하지 않아? 그렇죠. 유튜브에서 아주 높은 순위권에선 그 키즈 대상으로 하는 유튜버들이 그렇지.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거 뭐 대사도 별로 필요 없잖아. 네. 그리고 세계 만국 공통적인 문화 아닙니까? 애기들 문화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그리고 반복해서 보잖아요. 맞아요. 한 콘텐츠를.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보고 또 봤던 기억이 살짝 날 듯 말 듯 합니다. 어려서 뭐 좋아하셨죠? 어렸을 때요? 네. 저는 뭐 드래곤볼 이런 거. 그건 애들이 보는 만화가 아닌데. 초등학교 때 좋아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그거 어른들이 보는 만화인데? 좀 야한 것도 나오고 그러지 않나? 야한 건 발랑 까진 거 아니야? 또? 야한 건 아니고 네. 그 전에 뭐
아, 폭력성이 짙은데 막.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아, 그렇게 뭉개고 가시는군요. 네. 아니 뭐 뽀로로 이런 걸 좋아하셨어야지. 뽀로로는 그때는 없었습니다. 네. 아, 참 네. 그럼 텔레토비. 텔레토비 아, 세대 아니에요? 텔레토비도 좀 보긴 했죠. 텔레토비 세대죠. 예, 맞습니다. 그거 안 좋아했어요? 그걸 그냥- 기억을 못 하네.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것만 좋아하고. 저는 핑구 이런 거, 약간 아. 펭귄들 나오는 거. 그래서 애들 때리고 막 돌아다니셨다면서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그런 만화 보니까 그렇게 애들 때리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애를 때린 게 아니고요. 네. 아, 나 그런 과거가 있어요. 지금 아까 점심 먹으면 확인이 됐는데. 아, 네. 초등학교 때 조금 네. 네. 주먹질 좀 했다. 유치원 때 좀 아, 그래서 이제 좀 얌전해졌다. 떨 지랄을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네, 떨어가지고 철이 많이 들었어요. 철이 많이 들었어요. 네. 네. 아, 네. 조심해야 되겠다 나도. 네. 네. 그리고 보통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네. 나오면은 최근에 주가 급등으로 좀 연결이 되는데 오늘 대한항공이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주가가 오히려 떨어져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유를 까보면요, 3분기 영업이익이 4,200억 나왔거든요. 엄청나네요. 시장 컨센서스가 2,600억인데 네. 이걸 한 60% 이상 상회를 했습니다. 네. 실적 개선의 주된 이유가 사실 중요한데 화물 단가 상승이 가장 주요했습니다. 예. KB증권 추정치에 따르면 화물 단가 상승에 따른 영업이익 증가 효과가 3,200억 수준인데요. 뭐 영업이익 4,200억 중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를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시장에서 반응을 안 한 이유는 이 화물 단가 상승이 이제 앞으로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겠죠. 그러겠죠. 피크아웃. 네, 앞으로 이 화물 쪽이 피크아웃에서 떨어지면 이제는 이제 여객 수요가 좀 받쳐줘야 되는데 네. 여객 수요가 지금 빠르게 올라오긴 조금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네. 네, 그게 LCC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그 최근에 LCC들은 그 비용 부담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유가가 많이 오르면서. 네. 근데 이 대한항공도 사실 유가가 많이 올라서 비용이 오른 건 맞지만 화물 운임으로 다 커버를 했었습니다. 근데 LCC들은 이제 화물 운임이 또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3분기 실적이 조금 안 좋았던 것 같고요. 오늘도 이제 대한항공이 0.5% 마이너스 나서 끝났는데 뭐 제주항공, 티웨이, 진에어는 뭐 1, 2%대 조금 더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네. 네, 오늘 같은 장에 이렇게 한 2%대 하락을 하면은 굉장히 네. 좀 많이 하락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에서 3,350억 규모 교환 사채를 발행한다라고 참. 공시를 했습니다. 네. 네. 안 좋네요. 그렇죠. 오늘 6% 하락하면서 전기가스 업종이 하락률 1위를 기록을 했는데요. 뭐 표면 이자율, 만기 이자율 모두 한 2% 정도였고요. 이 교환 대상은 자사주입니다. 그래서 자사주 처분 공시도 같이 됐습니다. 네. 네. 예, 그리고 NC소프트도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자사주를 7.7%. 태우라 그랬더니 시비를 발행했네 그걸로. 네. 네. 안 태우고. 네. 네, NC소프트 많이 빠졌는데요. 이분 어떻게 됐을까? 이거 어떻게 됐을까? 진짜 그러게요. 현물 기준으로만 따지면 지금 10% 깨졌어요. 그렇죠. 500억 정도 날아간 거죠. 네. 근데 한 의혹에 따르면 이제 옵션에서의 이익을 커버하기 위한 현물 매수였기 때문에 거기서 이익이 컸을 것이다. 이런 의혹들도 제기가 되는데요. 그래서 뭐 조사하기로 했나요? 예? 그래서 예, 조사하기로?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국거래소가 조사에 나서기로 하면서 오늘 또 7%대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네. 아무리 네, 봐도 참- 이건 비트코인이야. 이거는 비트코인 했던 사람이 뭐 옵션하고 같이 거래를 했다고 할지라도 비트코인하고 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무리 봐도 일반적인 그 패턴은 아니더라고요. 네. 혼자 순매수한 게 한 50만 주 되면서 음. 그날 총 거래액의 4분의 1을 한 명이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예, 굉장히 큰 비중이죠. 네, 그리고 내일 오전에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이 됩니다. 네, 15일 기준인데 한국 시간으로는 16일 오전이고요. 네. 양국 간의 의제에 대한 의견 차이가 상당히 커서 사실 이게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요. 네. 예, 지정학적 갈등이 상당히 크지만 일단 1차 무역 협상 결과 이제 중국이 이행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행률이 9월 말 기준으로 한 6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한미 정상이 아니고 한중 정상. 미중 정상회담. 미중 정상. 네, 미중 네, 정상회담. 죄송해요. 네. 죄송합니다. 나도 또 틀렸네. 예. 네, 네. 미중 정상회담입니다. 네, 네, 그래서 60% 수준이라서 미국이 아마 추가 제재를 할 가능성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옐런 장관이 이제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서는 관세를 인하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상호 간의 관세 인하 방안이 좀 나온다면 그나마 긍정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1년 이후 처음으로 일평균 거래대금에서 코스닥이 코스피를 앞섰다.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요. 11일 기준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한 20일간의 데이터도 더 봐야지 이제 확정이 되는데 일단 11일 기준으로만 보면 일평균 이제 거래 대금이 코스닥은 11조 5,580억, 코스피는 11조 3,380억입니다. 네. 조금 코스닥이 앞섰는데요. 2001년 10월 이후로 처음이라고 합니다. 2001년이면은 그 코스피 닷컴버블 직후죠. 닷컴 버블이죠. 근데 예. 지금 뭐 시가총액이 5배 차이 나니까 5배도 넘게 거래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예. 거죠. 코스피 네. 시총이 2,287조고요. 네. 코스닥 시총이 443조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거래 대금을 앞섰다. 이거는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코스닥이 과열이구나. 코스피가 과소구나. 코스피가 좀 과소죠. 왜냐면 주가 냉각이지, 냉각. 예, 지수가 네. 지금 너무 지지부진하고 뭐 게임, NFT, 뭐 콘텐츠 이런 테마들 위주로 많이 그렇죠. 오르기 때문에 그런 것 연초비 같습니다. 4% 올랐습니다. 물론 작년에 한국에서 코스피가 아주 좋았습니다만은 연초비 4% 올랐으니까 뭐 한 3개년은 평균으로 잡아보면 별로 그렇게 많이 오른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렇다고도 볼 수 있죠. 네. 네, 맞습니다. 오늘은 뭐 저 때문에 조금 급하게 했습니다. 제가 KBS 시간 맞춰줘서 가야 돼가지고 네. 양해를 부탁드리고 되게 빠르네. 속사포네 말이. 이게 금목자극인가? 또 네. 생방송 또 늦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빨리 진행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녁에 저희는 연합인포맥스에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